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천회장이 또 한번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음식을 많이 먹었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예요. 제가 갑자기 막 텐션을 끌어올려 했더니 좀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잘 안 먹다가 모츠를 한번 먹어봤어요. 먹었더니 먹긴 먹혀지는데 그래도 좀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먹는 것도 좀 줄였더니 더 이상 이제 많이 늘지가 않아요. 정말 진짜 오랜만에 저녁 한 끼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벽이 들어왔어요. 이제 6시 반입니다. 2교시기 때문에 1교시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증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간혹 우리가 찐팬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저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쫄지 말고 가십시오. 뭐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후회하고 걱정하고 뭐 고민할 필요 뭐 있는 거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는데 그렇다 해서 뭐 30% 40%씩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크게 뭐 위험을 주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기사들이 대부분 좀 약간 우울해. 이번 시간도 썩 좋지는 않아요. 벌써부터. 뭐 흔들리는 추격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갤럭시 폰을 잠깐 쓰는데도 창피해 죽겠다. 전화할 때 폰을 손으로 철저하게 가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신이 쓰던 아이폰이 고장나가지고 최신의 아이폰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이제 뒹굴던 그 갤럭시 폰을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갤럭시 폰을 쓰는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대요. 그 같은 반 친구 25명 중 갤럭시 폰을 쓰는 친구가 5명이 채 안 된대. 5명이 채 안 돼. 도대체 무슨 뭐 갤럭시 폰이 무슨 흠이야? 하여튼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왠지 아이들이 인전 친구들이 무시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부끄러웠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갤럭시 폰에는 감성을 도저히 느낄 수 없대. 감성이라도 감성.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새 아이폰을 바꿔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참 이 정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여튼 10대 사이에서 아이폰 왕따, 갤럭시 거지 뭐 이런 말들이 곧잘 들린대요. 10대들의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친구들이 따돌린다는 그런 의미로 통용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가격대가 비슷한 그런 고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폰 사용자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들려요. 약간 또한 그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좀 미래 세대인 10대가 이제 갤럭시 폰을 아재폰으로 지부한다는 거야. 난 보통은 왜 아재폰으로 할까? 아이폰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화할 대목이 아니냐. 왜 아이들이 아이폰을 좋아하는지 진짜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깊이 되새기면서 연구해야 돼. 하여튼 지금처럼 보니까 젊은 그런 층으로부터 외면받는 그 브랜드로 남는다면은 삼성전자의 미래는 결코 이제는 밝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정부 예산 절반에 가까운 한 280조 정도죠. 이거를 매출을 올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실적이 이제 최고조에 달한 만큼 되레 이제 위기론까지 나온다는 소리예요. 위기론. 이게 나오기 시작해 또. 명품 브랜드 이미지가 퇴색하는 거야. 퇴색하고 약간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나고 있어. 허점을 약간 드러내면서 뭐 인재가 빠져나가는 등 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 삼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신작인 뭐 갤럭시 S22의 그 강제 성능 제한기 등 GOS 논란. 하여튼 GOS 논란은 어지간히 나오네 보니까. 하여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벼랑 끝으로 이제 몰고 간 직격탄이었는데 삼성전자 그 주주총회장에서도 GOS를 항의하는 그런 선곡 같은 질문이 막 쏟아졌고 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 반도체 발열을 막고요.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서 화면 해상도 등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갤럭시폰 소비자 2,000명이 삼성전자가 GOS 존재를 숨기고 마치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최고 성능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 홍보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GOS 기능을 이제 사용자가 켜고 끌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사과를 해요. 하지만 경영진의 그 미흡한 대처가 삼성전자 강점이 신뢰에 흠집을 냈다, 그런 분석도 지배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건희 회장 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요? 응? 이재용 부회장이 그랬지, 이건희 회장이 있으면 다 작살났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예전에 애니콜도 한때 뭐 싸그리 모아가지고 불태운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이건희 회장이 다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우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리더십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 GOS 논란의 원인이 기술력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뭐 지적도 뼈아프겠죠. 애초에 뭐 스마트폰 성능의 핵심인 칩셋, 뭐 주변 장치에서 발열 문제가 없으면 그 GOS 장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GOS 논란을 일으킨 그 발열 관련 칩이 삼성에서 파운드리에서 제조됐고, 뭐 수율이 경쟁사인 타이완 TSMC에 비해서 불안정하다는 그런 점도 논란거리죠. 그래서 IT 애널이 그래요. 지금 뭐 이번 GOS 논란이 기술 초격체를 내세운 삼성전자 이미지에 먹칠을 한 점이 좀 아쉽고 부인하기 어렵다.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미지까지 얹어져 가지고 미래 세대로부터 점수를 크게 잃은 셈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GOS 논란은 고 이건희 회장의 창업 정신이 품질 제일주의에 금이 간다는 비판으로 이어져요. 제가 아마 얘기했죠. 1990년대 초반에 이 회장은 전 세계 전자시장을 돌아보면서 참담한 현실을 확인을 해요. 삼성이 그 수출한 제품의 판매가 안 돼 그 바이어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채 무더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수출 이익보다는 그 불량품에 대한 반품 비용으로 삼성전자가 누적 적자로 망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고 93년 독일에서 이른바 신경영 선포를 합니다. 신경영 선포.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그런 유명 말이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이 회장은 그 많은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그 양경영이 아닌 그 타고난 성능으로 승부하는 질경영, 질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 아래 삼성전자가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니 연구진이 품질을 최고로 만들려고 해도 원가 절감 논리에 밀린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부 비판까지 제기되고, 한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지난 2016년 갤럭시 노트 7 화재 때 신제품을 전량 회수한 건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할 만한데, 하지만 GOS 논란은 이후 몇 년간 발열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현재 꼼수를 부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뭐냐? 삼성이 추구해온 최고의 인재 유치를 약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런 거냐. 최고의 인재를 계속 유치할 수 있냐, 확보할 수 있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삼성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 핵심 인재를 영입해왔는데, 이 역시 이 회장이 창업 철학이고, 일례로 뭐 황창규, 뭐 고노연 전 삼성전자 CEO는 S급 인재로 해가지고 삼성의 퀀텀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죠. 하지만 최근에 플랫폼 그 기반의 신생 IT 기업은 그 천문학적인 스톡옵션을 약속하니까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삼성이 달라진 문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 내부적으로 이제 술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그 상하 위계가 뚜렷한 조직 문화도 인재 유치에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면적인 그 연공설 인사제도 개편을 단행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되는데, 삼성은 그 직급별의 승진 연회를 없애버리고요, 그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MZ 세대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 약간 자리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례 없는 노사 갈등 이미지까지 보이고 있고, 삼성 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이제 교섭을 벌였는데, 임금 협상도 해왔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협상이 결렬됐고, 특히 이제 성과급에서 그 극명한 의견 차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성과급. 일단 노조에 시큰둥했던 젊은 직원들이 이제 관심을 약간 기울이는 분위기도 약간 감지되고 있고, 하지만 뭐 삼성전자가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예단은 거의 없는데,
그 초격차가 흔들린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삼성은 뭐 세계 100대 지식기업 1위 올랐을 만큼 R&D에는 강하다고 하죠. 보니까 보유 특허 숫자뿐 아니라 뭐 특허 인용 건수, 특허가 보호되는 시장 규모를 약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화웨이나 퀄컴 등을 멀찌감치 따돌렸고 젊은 세대가 애플 아이폰을 선호한다지만은 삼성 특허 지수는 애플의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여튼 특허는 좋은데 뭔가 감성이 부족하지 않나. 감성.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한번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카리스마 있게 확실하게 뭔가 칼질을 하든지 뭔가 삼성의 내부적인 변화를 주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하여튼 위기의 삼성전자라고 요즘 언론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과연 진짜 위기의 삼성전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